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방송을 생각하셨더라면 큰 오해이시고요. 정말 커피처럼 라떼처럼 부드러운 시장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 종목을 선별해드릴 예정입니다. 커피처럼 담백한 기업적 분석과 또 부드러운 밀크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저희가 양쪽에서 꽉꽉 채워갈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또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라떼 주식 저희 팍스 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입니다.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간 동안이나 방송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종목들까지 무료로 드릴 건데요. 함께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한 주간의 강세 업종이나 종목 진단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수 경력을 가진 멘토분과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멘토 이 두 분께서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멘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분석해 주시는 우리 차대웅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세력 탐지기로 소문나시긴 분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의 신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으신 분인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하면서 다크호스로 요즘 떠오르고 계시는데요. 커피처럼 담백한 기업적 분석으로 오늘도 알짜배기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2부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힌트만 드릴 거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도움을 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정말 저도 이 라떼 주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주말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 시장 중에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원포인트 레슨을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개인 타자 입장에서 시간이 바빠서 시장을 잘 보지 못한다. 아니면은 주린이라서 시장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다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QR코드 참여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라떼 주식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또 이 문자로 제가 이러이러한 종목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까지 보내주신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종목 고민 상담까지 생방송 중에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프레소 같은 쓴 시장의 맛을 보고 있다 하신다면 오늘도 부드러운 라떼 주식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간밤에 양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장에서도 변동성이 워낙 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만 잘 가다 보니 벼락거지가 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간밤에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또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 시장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
보니 좀 종목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부에서는 핫한 종목들 짚어주실 거고요. 2부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종목 저희가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원포인트 레슨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오늘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지난주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오늘 저희가 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상담 도움 드릴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QR코드에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노란톡이 잘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이렇게 네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주소뿐만 아니라 그냥 종목 상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일 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온 두 분 전문가님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린 멘토님, 차대용 멘토님 나와 계시는데요. 윤수린 멘토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닥코스 윤수린 멘토라고 합니다. 매주 이렇게 찾아뵙고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늘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고질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차대용 멘토님도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세력탐지기 차대용입니다. 좀 긴 거를 쭉 줄여서 했기 때문에 또 남은 시간이 많은데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시장에 맞는 종목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은 계속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 시장에 맞는 종목들 또 많이 공개해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MZ세대를 대표하는 윤수린 멘토님께서는 커피처럼 담백한 기업적 분석, 그리고 우리 차대용 대표님께서는 옥석 가리기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죠. 부드러운 라떼처럼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봐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삼박자를 갖춘 종목을 원한다 하신다면 2부까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이 시간 이외에도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요.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한 70명, 80명 지금 이 오전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방송을 진행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잘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윤수린 멘토님 그리고 차대용 멘토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있고요. 알짜배기 종목들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들을 무료로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집으로 종목 상담 진행될 거고 오늘 도움 못 드리면 저희가 다 킵해놨다가 다음 주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움 드릴 거니까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종목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부에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 1870님께서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종목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고민이 있어요. 남겨주셔서 저희가 오늘 핫한 첫 번째 종목으로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6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수린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일단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았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최근 주가의 부진한 흐름은 어찌 보면 좀 대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최근 시장이 이 원전과
그리고 이런 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시세를 표출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건설 등 뭐 이런 모멘텀들을 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단순하게 원전 관련된 종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네. 말씀드려선 종합 이런 플랜트 기업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풍력이라든지 혹은 뭐 토목이라든지 뭐 이런 댐 설비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의 뭐 그냥 소형 모듈 SMR 뭐 관련된 이슈와 이런 모듈들을 제작하는데 이런 플랜트 사업이 좀 섞여 있다. 이런 내용 하나만으로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이런 뭐 시가총액이 뭐 11조나 되는 종목들이 사실 단순하게 뭐 원전주가 뭐 최근에 어떻고 뭐 풍력 발전이 뭐 발전할 것이고 뭐 저점 매수 뭐 이런 타이틀로 주가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시장은 뭐 친환경에게 그렇게 네. 긍정적인 모멘텀과 뭐 원전주들의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렇게 동반한 시장은 아니었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부진한 흐름을 좀 가져갔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뭐 중요한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최근 2차 전지가 강세였던 배경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렌드와 맞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부진함을 좀 이끌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근래 그리고 뭐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이런 부진한 흐름들을 좀 동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간략하게 최근 부진했던 사유는 트렌드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노란톡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들께서 이렇게 꼽아서 분석을 도움 주셨는데요.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는 일단은 커피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6거래일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고 사실 저도 원전 관련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 분야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좀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차대영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 자체가 좀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가 약간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눌려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면서 조정을 받는 이유는 윤수진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23,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000원대라서 상당히 많이 물려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원전이 좀 힘을 받고 그러려면은 그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원전이 지금처럼 뭐 그 큰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쏙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다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이 종목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의 가장 큰 메리트는 들고 가면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트렌드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는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차대용 멘토님의 시원한 기술적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가 대비에 이 기업의 앞으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수린 멘토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실체는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산점을 좀 주고 싶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대형주는 주가 대비해서 현재 이 가격대, 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뭐 싸냐, 혹은 비싸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친환경 종합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만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전 말고 우리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는 뭐 친환경이라든지 친환경 내에서도 이런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내에서도 이런 소형 모듈들이 좀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뭐 글로벌하게 수출이 나가는 내용들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보자.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뭐 증기 발생기라든지
뭐 이런 원자력 발전의 설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역할은 입지는 사실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뭐 사업 분야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뭐 수주도 아직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익률의 저하라든지 뭐 최근 기업의 이 주가에 부진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뭐 저점 매수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최근 풍력 그리고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포함된 고질적인 리스크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단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실 때는 이제 원전에 대한 단순한 모멘텀보다는 이런 원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향후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종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랜트나 설비 이런 과정들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는 좀 청사진을 중요하게 좀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원전도 이제는 이 친환경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단순하게 풍력과 뭐 태양광과 원전과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크게 뭐 고질적으로 다른 뭐 결은 없습니다. 이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원전은 하나의 그냥 친환경 이런 사업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보시고 단순하게 모멘텀 따라가기의 매매보다는 이 정량적인 기업이 가진 가치와 이런 내용들, 이런 사업들 앞으로 시장의 이런 견해나 이 트렌드를 바라보시면서 좀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진입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로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같이 살펴봐 주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대비의 펜더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의견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재무제표가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형주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크게 나쁠 일은 없습니다. 크게 나쁠 일은 없는데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영업이익률이에요.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7%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네. 7%대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딱히 그렇게 뭔가 큰 이슈를 내서 영업이익률이 확 뛰어오를 만한 그런 일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이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소형 원전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횡보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이유는 이렇다 할 뭐 재미가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다. 그 대신 이 종목이 가려면 뭔가 하나의 큰 이슈가 있어야 된다. 뭐 풍력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업적인 내용 중에 하나 이슈가 빵 치고 나와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이슈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답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종목인 만큼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을 듣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리 멘토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앞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것 어쨌든 두 분 같습니다. 다 그렇죠. 예, 그러셨죠? 차트를 네. 보게 되시면 네. 이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정말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주봉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봉인데 제가 다크호스 상단선, 하단선, 지지선 그리고 2차 상단선까지 그리고 이런 구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의 레벨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17,390원 이 저점 매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 고점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뭐 비중을 당장 뭐 매수 비중을 잘라낸다던가
혹은 이런 비중을 또 추가를 해서 좀 더 지켜본다던가라는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관망의 구간으로 이 종목의 레벨을 한번 매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닥코스 상단선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만 원대 구간이 1차 상단선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2차적인 구간이 23,380원 정도 구간, 23,300원 정도의 구간이 뭐 2차 상단 구간, 최종 상단 구간은 뭐 26,000원대 구간. 아무래도 이게 1차 고점, 그리고 두 번째 23,300원 구간이 2차 고점, 그리고 26,600원 정도는 3차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5,000원대 구간은 지금 1차 저점, 그리고 12,500원 정도의 구간이 2차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캡처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15,000원대 구간, 12,000원대 구간이 1차, 2차 저점이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 현재 17,000원대 구간은 정말로 이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향후의 이슈나 시장의 트렌드를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뭐 2만 원대 구간 혹은 15,000원대 구간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어느 정도의 레벨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지, 향후 뭐 정책이나 이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풍력, 그리고 원전 이런 산업들의 이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서 이 주가의 레벨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혹은 이 구간에선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구간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서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무리한 대응보다는 관망의 구간이 좀 더 나은 구간이다.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린 멘토님, 1870님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전망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일봉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이 우하향해서 쭉 올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큰 추세입니다. 큰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 추세대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아래로 잡으면은 좀 더 고통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시작이 된다면 시장 반등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2만 원대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고점 라인에 줄을 쭉 쳐본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추세대를 형성해서 박스권을 형성한다면 우상향이지만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참 애매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은 2만 원대가 저항 라인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줄을 쭉 그어드렸죠. 그래서 2만 원 라인에 올라가면 또 한 번은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평단가가 23,000원이라서 평단가까지는 못 올 수도 있지만 2만 원 구간이 온다면 비중이 20%니까는 조금은 좀 덜어냈다가 또 눌린다면은 또 15,000원에서 13,000원 라인대까지도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덜어놓은 10%를 추가로 한다면 평단가도 낮아지고 뭐 계속적으로 또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만 한다면 좀 원금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조금은 신경 써서 왔다 갔다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수린 멘토님 그리고 차대웅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로 종목 고민 보내주신 분의 종목을 첫 번째 오늘 토요일 핫 키워드로 꼽아서 상담을 이렇게나 자세하게 도움드렸습니다. 자, 이같이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PD님까지 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 같은 상담 받아보고 싶다. 저희가 또 꼽아서 다음 주에 도움드릴 거니까요. QR코드 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보내는 사람한테 샵 3989번 번호 찍으시고 라떼 주식 이 네 글자만 내용 문구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가 꽤 많으신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전날에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7,000원대 마감을 지었는데요. 일단은 보유 전략
전략, 좀 하단을 내어줄 때마다 이제 물을 타는 것을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문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유한양행입니다. 올 들어서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 15%나 넘게 올랐네요. 3거래일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약바이오주가 종목별로도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코텍이 전날에 22% 넘게 올랐고요. 뭐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날에 계속 전체적으로 좀 3%에서 5%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또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담백한 기업적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윤수린 멘토님의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이야기 드리기 전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뭐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뭐 시장의 일시적인 지나가는 그냥 바람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좀 색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좀 이렇게 생각을 이유가 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 가이던스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전 사업부가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어찌 보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 유한양행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본다면 사실 뭐 기술력이 어떻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와 테마가 어떻고를 떠나서 뭐 긍정적인 이슈죠. 뭐 기업이 성장한다고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뭐 유한양행 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뭐 분기 쪽에서 라이센스 수익이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뭐 흑자 전환을 하고 393%가량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이 시장에 수급이 비어 있을 때 어찌 보면 뭐 매수의 유입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제약바이오라는 게 사실 뭐 액티브한 뭐 이런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좀 주의하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아무래도 전날에 좀 크게 올랐던 만큼 우리 또 담백하게 커피처럼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시는 윤수린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 우리 라떼와 같은 밀키보이 차대용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상승한 이유는 누군가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네. 세력 탐지기시니까 또 뭔가 네. 세력이 포착이 됐나 봐요. 뭐 네. 포착이 됐는데 이미 갔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미 분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누군가 많이 샀는데 왜 유한양행을 굳이 샀을까라고 본다면 그 답은 아무래도 재무제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를 이렇게 까 보니까 네.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360억이 나왔는데 2023년 올해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824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 기업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돈을 버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시장이 이제 2차 전지가 다 올라왔고 순환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중간 다리에서 많이 눌린 제약 바이오를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유한양이 돈을 잘 벌고 있네. 그러면 유한양을 사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매수가 몰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는 대부분의 적자 종목이 많고 그리고 이 적자다 보니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알짜배기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투자 매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유한양행으로 좀 돈이 몰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유한양행 현재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 흐름 없이는 이제 신약 개발만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은 저 또한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그렇지 않나. 좀 임상 결과가 확실히 있어도 단기간에 좀 올라왔다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외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윤수린 멘토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앞으로 제약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워낙 일시적인 종목들이 많다 보니. 네.
뭐 최근 들어서 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났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이 비어 있는 그런 종목들 내에서도 2차 전지도 뭐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 시장이 일시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때다 싶어서 제약바이오에 조금 매수세가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근거는 뭐 종합적인 호재를 동반한 상승이 아니라 이 기업들마다 다 개별적인 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이런 뭐 각계 전투로 상승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너무 긍정적으로 이런 시장에 떠오르는 다크호스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들 내에서도 분명 이런 순환매의 흐름과 뭐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과 뭐 단발성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리보세라닙 이슈로 올라갔고 그리고 뭐 국전약품이나 뭐 아치텍 WB 같은 종목들은 최근 시장에 뭐 코로나 관련된 재확산 이슈로 뭐 상승 흐름이 나왔고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리포트로 뭐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그 이외 종목들은 뭐 다시 한 번 더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들이 뭐 긍정적으로 앞으로 뭐 코로나 재확산에 포함된 이런 매출의 수주와 앞으로 이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 각계 전투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뭐 하나 이런 통일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굵직한 이런 매수세를 가지고 시장에 힘을 끌어올리기에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아직까지는 좀 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부정적인 견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MZ세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시원했어요.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우리가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가긴 조금 위험하다라는 견해를 주신 건데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또 에코프로 뭐 요즘 100만 원 돌파했고요. 오르다 보니 따라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종목별 선별해 가면서 그리고 미리 이슈 하나 챙겨 가시면서 좀 잘 옥석 가리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수리 멘토님의 시원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차대웅 멘토님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윤수리 멘토님께서 네. 뭐 안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저는 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왜일까요? 워낙 실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약바이오는 솔직히 실체가 없어요. 네. 워낙 도깨비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 같은 주식이 갑자기 실체 없이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워낙 따지는 윤수리 멘토님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또 요것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아무래도 주도 트렌드,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회사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도 일부 의견은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 하지만 분명히 2차 전지가 좀 쉴 때 그리고 반도체가 좀 쉴 때 주도 섹터가 쉴 때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진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분산 투자로도 좀 갖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수리 멘토님이 좀 실체 없는 것들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윤수리 멘토님과 조금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겁쟁이여서 조금 이렇게 인상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하고 투자하기 전에 아무래도 한 푼 두 푼 우리 월급쟁이분들 돈 모아서 열심히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 차대웅 멘토님처럼 매력적으로 잘 가는 종목들 보고 있으면 저 종목을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께서 커피처럼 담백한 기업적 분석 그리고 부드러운 밀크 같은 기술적 분석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종목을 봐주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마음이 쓰라리신 분들 에스프레소 같은 쓴맛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한양행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윤수린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앞서 차대웅 멘토님께서 네.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 실체와 도깨비를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확실히 전설의 고향 세대는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라떼는 예. 말이야 또 이렇게 예, 됐나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아무래도 이런 실체에 대한 걸 뭐 전설의 고향은 뭐
저희는 뭐 교과서에서나 봤죠. 네. 뭐 뉴스 자료 기사 화면에서 저도 그 봤기 때문에. 중간 세대입니다만. 네, 저도 뉴스 자료 기사 같은 데서 뭐 그런 이야기, 뭐 구미호 뭐 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알매 세대인 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실체를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뭐 실체 있게 들어온 매수세다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유한양행은 지금 현재 뭐 실체 있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주봉상에 지금 캔들이 뚜렷하게 지금 이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 현재 실체가 있는 상승이고 분명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동반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지만 이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의 좀 이런 긍정적인 상승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다. 다만 유한양행 같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펀더멘탈의 개선으로 움직이고 정량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 정량적인 매도세도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야 뭐 사실 뭐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뭐 임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기업의 가치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이 단순하게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앞으로의 이 로열티 매출의 증대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보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그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실적의 펀더멘탈이 개선된 만큼 이 멀티플에 대한 수익, 이 상승만큼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멀티플에 대한 내용만큼만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 수익성이 개선된 만큼만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상승은 나오기 어렵지 않나. 적어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런 내용들도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냥 단발성으로 좀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유한양행은 단기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다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리 멘토님께서 유한양행 앞으로의 전망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밀키보이 차대웅 멘토님의 말씀 의견 또 궁금합니다. 유한양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설의 고향을 즐겨봤던 차대웅 멘토입니다. 그 윤수일 멘토는 전설의 고향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저 좋아했는데요. 네, 저 때도 슬프네요. 굉장히 네. 큰 이슈를 가졌던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거 네. 보려고 밤에 잠 안 자고 보다가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엄마 방으로 좀 달려갔던 화장실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유한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의 고향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유한양행을 보면 지금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뽑히고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다 돌파해 놓은 상황이에요. 매물대가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문제는 이제 전고점이 가깝다는 게 문제예요. 전고점이 72,500원 라인에 있고 그리고 과거의 주가들을 보면 한번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나면 하루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 위아래로 막 흔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은 좀 들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 출렁거림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유한양행의 전략은 바로 여기입니다. 53,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실패했다. 그래서 좀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전고점 라인인 72,500원을 돌파해준다면 여기서 또 치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게 된다면 다시 원래 자리인 5만 원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3,000원의 지지 라인 그리고 72,500원의 저항 라인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금요일장 11% 넘게 오르면서 67,000원에 마감을 지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차대웅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실시간으로 오늘 핫한 세 종목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딱 2시간만 진행하는 만큼 또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일리 방송이 아닌 만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와 문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QR코드 들이대시면요. 자동적으로 스캔하자마자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고 멘토님께서 잠을 주무시나 할 정도로 24시간 동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까지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써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개인적인 고민 저희가 또 다음 주 생방송 토요일 12시 이 시간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 중에 계시니까 계속해서 방송 끝나기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또 핫하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던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인데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좋은 이슈가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셀바스 AI 지금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윤수리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일시적인 상승이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인 AI 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 상승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테마로 봤을 때 이제부터 상승.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셀바스 AI는 뭐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가지고 있지만 뭐 전체적인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실체가 명확하게 좀 뚜렷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보이스웨어라든지 이런 음성 인식 기능 그리고 음성 출력 기능 이런 AI 내에서도 음성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95%가량 거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뭐 AI 산업이 앞으로 뭐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 보이스웨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음성 인식과 음성 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뭐 사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주요 우리가 차지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뭐 번역이라든지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뭐 챗 GPT에서 챗 GPT가 한 이야기를 뭐 읊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사실 접목될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뭐 시장의 이슈라든지 뭐 AI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를 하면서 매출과 뭐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뭐 나타나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 이 셀바스 AI가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성장과 밸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성장주 측면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성장주의 단기적인 이 단발성 이슈로 좀 바라보고 있고 네. 차라리 AI 쪽을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 셀바스 AI보다는 이 직결적인 뭐 챗 GPT라든지 앞으로 이 AI가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MZ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윤수림 멘토님 담백하게 커피와 같은 담백적인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셨습니다. 셀바스 AI고요. 일단은 구체적인 이슈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에 좀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뭐 챗 GPT 이러한 분야들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2부에서 준비하신 종목이 이와 관련된 종목인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차대웅 멘토님의 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전날에 11% 넘게 오르면서 19,70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은 로봇주들의 반등의 시작인 걸까요? 네, 저는 로봇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큽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놀았고, 네. 저 어렸을 때는 로봇가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신기롭고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라는 거는 뭐 가다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상황이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로봇주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차대웅 멘토고요. 이 셀바스 AI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셀바스 AI의 주봉이에요.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씩 캔들이 생겨나는데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연초에 그러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이때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면서 삼성이 막 로봇주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쭉 크게 급등을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러진 이유는 로봇주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로봇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돈이 다 글로 몰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추세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바닥 다지기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찌됐든 로봇에 대한 이슈는 아직 살아있고 미래가 아주 창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요즘 커피도 로봇이 만들더라고요. 이제 제 직업도 굉장히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망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밝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셀바스 AI 저희가 분석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989번 샵 3989번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좋지만 간단하게 라떼 주식 4글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움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윤수린 멘토님과 차대웅 멘토님의 각각 셀바스 AI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로봇보단 자동차를 더 많이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네. 이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뭐 전기차 최근 시장에 오히려 트렌드로 떠오르는 종목을 뭐 잡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다크호스 1차, 2차 상단선에서 좀 부딪히고 저항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눌림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근거는 아직까지 이전에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흐름 대비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이 힘이 에너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내에서도 뭐 트렌드라는 게 지금 뭐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GPU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회로 기판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실체화, 지금 견조함이 나타나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일시적인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보다는 좀 더 나은 AI 쪽에서도 하드웨어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윤수린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셀바스 AI, 그렇다면 우리 차대웅 멘토님, 밀키보이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저도 자동차를 많이 갖고 놀았는데 네. 저 때는 자동차도 다 로봇으로 변신해야지 갖고 놀지 변신 안 하면은 시시해상 갖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자동차도 다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자 제가 보는 셀바스 AI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15,000원이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5,000원이 저항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점이 이제 15,000원 구간에 지지가 받게 됐고 여기서 이제 양봉을 크게 하나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흘러 내려가서 저점이 15,000원을 깨게 된다면 주봉상 추세가 약간 우하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25,000원을 향해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구간 이 25,000원 구간에서 개파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개파락의 공백을 이제 매우로 25,000원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갭을 메운 다음에 갭을 메웠으니 잠시 쉬고 가자라고 해서 저항을 맞느냐 아니면 갭을 메운 김에 전고점까지 가느냐 35,000원까지 가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 갭을 메우고 전고점 라인에 오면은 한 번은 쉬었다가 조정을 받고 35,000원을 또 조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00원이 어떻게 보면 고점 라인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25,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좀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000원이 돌파된다. 그렇다면 전고점 라인이 35,000원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셀바스
SLS-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 맞아요. 문자로 언제든지 상담글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반영을 해서 꼭 해드리니까 꼭 문자로 상담 궁금한 종목 꼭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잘 갈 수 있는 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두 분께서 전망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셀바스 AI 19,70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은 25,000원 지지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1부 끝나갑니다.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잠시 2부에 돌아와서는 또 50분간 저희가 우리 전문가님, 멘토님들께서 준비하신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평일에도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참여하셔야 됩니다. 방송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고요. 1부는 이제 끝나기 전까지 1분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필라님께서 분석 친절하시다고 그리고 평일에 바쁘신 분들 토요일 방송 꼭 보시고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피님께서도 너무너무 자세히 각각 장단점을 주셔서 주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렇게나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뭐 문자든 QR코드든 참여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잠시 돌아와서 2부에서는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돌아와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